징에 이렇게 들립니다. 대만에서도 미국은 계산만 하다 물러서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은 이번에도 압도적인 기술력과 힘으로 3시간 만에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나라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실전 경험이 사실상 전무한 중국 군부 입장에서도 상당한 경고로 들렸을 겁니다. 중국은 히토류 확정 매장량 약 4,400만 톤, 전 세계 최대 보유국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생산입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히토류 생산량은 약 27만 톤, 전 세계 생산의 압도적 비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채굴, 정제, 분리 공정까지 공급망 전체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이거예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이니까 중국은 곧바로 히토류부터 수출을 제한하면서 미국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고들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다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리노코 광업지대를 중심으로 히토류를 비롯한 전략 광물 잠재력이 계속 거론됩니다. 물론 이게 중국처럼 확정 매장량으로 공인된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금 보는 건 확정치보다 선점 가능성인데요. 정권이 바뀌고 미국 서방 자본이 들어가면 중국이 차지하기 전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자원 후보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히토류 공급망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왜 이렇게 히토류에 집착할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F-35 전투기에 들어가는 히토류의 양은 418kg, 미 해군의 주력 이지스 구축함인 알레이버크 구축함에는 2600kg,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에는 4600kg의 히토류가 있어야만 생산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베네수엘라만 손에 넣으면 중국으로부터 자원 공급망에서 자유로워지고 전쟁을 벌인다고 해도 더 이상 자원이라는 눈치를 보지 않고 압도적인 힘으로 마음 놓고 전쟁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땅인 거죠. 여기에 항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중남미에서 항만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평소엔 상업화 구조. 그런데 미국이 불안해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유사시에 이게 군사적 거점으로 바뀌면 더 무서운 건 중국은 이미 컨테이너형 미사일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평소엔 민간 상선, 전쟁 나면 미사일 플랫폼, 이게 바로 회색지대 전술입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전쟁 중에 민간 선박을 공격하면 전쟁 범죄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이런 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중남미 일대 항만들을 사들이며 투자에 나서고 유사시 컨테이너선으로 위장한 미사일을 탑재한 선박들을 보내 미국 본토 공격에 나설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중남미 여러 친중 국가들이 오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정권이 우파 정권으로 교체되고 베네수엘라도 미국이 손을 보며 중국의 전략을 원천 봉쇄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최근 미국 고위 인사들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겠다. 베네수엘라 공습이 대만 침공을 직접 막는 행동이라고 말하면 과장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받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미국은 자기 핵심 이익이 걸리면 실제로 행동한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서방구에서 자원, 에너지, 항만 이해관계가 군사력으로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이건 베이징에 이렇게 들립니다. 대만에서도 미국은 계산만 하다 물러서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이 상당히 발전하며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위협이야 되겠지만 미국은 이번에도 압도적인 기술력과 힘으로 3시간 만에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나라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실전 경험이 사실상 전무한 중국 군부 입장에서도 상당한 경고로 들렸을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은 마약이나 독재 이야기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3,030억 배럴의 석유, 히토류, 전략광물의 잠재력, 서방구에서의 패권 회복, 그린란드 미사일 방어, 중국 견제, 그리고 대만을 향한 중국의 오판 방지 시그널, 이 모든 게 하나의 전략 지도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